연구소에서 시장으로 가자! 연구소든 기업이든 아니면 친구 관계든 사회생활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힘든 건 결국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그 인간관계라는 측면에 있어서 연구소랑 기업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여기랑 비슷한지 아니면 뭐 확연한 차이가 있는지. 이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한데 제가 이제 있어 보니까 그 연구하시는 분들 이 의사소통 능력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좀 있고 일단 연구한 그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기술에 애정이 생깁니다.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애정이 생겨서 연구소에 있을 때는 좋은 걸 만들었는데 애정이 있어서 고객의 소리를 못 듣는 상황. 그래서 약간 너무 고집 피우거나 아니면 이런 게 전략을 세울 때 되게 부정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구자들의 좀 특성이 조금 있긴 합니다. 제가 연구소에 있을 때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이 이제 길을 걸어가잖아요. 한 연구에 대해서. 그런데 기업은 행정하시는 분은 행정의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저는 행정부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하시는 분하고의 어떤 또 언어를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늘 해왔던 거기 때문에 편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투자라든지 아니면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는 또 소통이 틀려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방안을 가지고 소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연구소보다는 기업에서의 소통이 더 어렵다. 하지만 연구소는 기본적으로 그 자기만의 프라우드가 있고 고집이 있잖아요. 근데 대화가 안 돼요. 분이 너무 많아요. 연구소에서는 나 저분하고 대화를 못 할 것 같아. 괜찮으세요?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아니요, 안 되죠. 편집. 편집 없고요. 사실 대표들은 협상을 굉장히 잘해야 말 한마디로 회사에 더 많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데 뭐 직원분들하고도 이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전략을 세웠는데 그 개별 그 담당 직원들을 하나하나 이제 설득하는 부분도 필요는 하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 저희는 지금 저희 직원이 저 포함해서 한 7명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냥 끌고 나가는 거죠. 저희 회사에 CTO 분 계시는데 CTO 분하고 계속 소통하고 이게 맞는지 맞는 결정인지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냥 무대뽀로 그냥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러면 안 될 거라는 거 알고는 있어요. 지금 상황이 저희가 좀 그렇다 보니까 좀 양해를 많이 구하는 편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도 이제 다들 내용을 많이 알고 싶어 하는데 거기는 설명 잘 안 하시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가장 힘들죠. 힘들죠. 저희는 공장은 포항에 있어요. POC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공장이 포항에 있는데, 포항에서는 또 인력 수급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친구들, 그 친구들 베이스로 좀 채웠는데도 좀 대화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죠. 그 밸런스 게임 혹시 아시나요? 두 개 중에 동시에 선택해서 말하는 거예요. 연구소 출신, 기업 출신 제가 하면 두 분이 대답을 하시면 돼요. 동시에. 하나, 둘, 셋 할게요. 자, 연구소 출신 대 기업 출신. 하나, 둘, 셋. 기업 출신. 동시에 같은 대답이 나왔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길래 그런 대답을 하셨는지. 예. 연구소에서는 자신이 개발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을 많이 줘요. 자신이 어떤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기회도 주고, 실패를 했을 때에도 질책보다는 격려를 많이 해주는 그런 분위기. 저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는 그렇습니다.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런데 이제 사업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실패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몸소 체험해 왔던 분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서바이벌 할 건지, 고객을 대응할 수 있는 능력들,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분이 기업에서 트레이닝 돼서 회사에 왔을 때 더 큰 도움이 됐습니다. 비슷하신가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어떻게 고객에게 서비스할 수 있을지 그게 되게 중요한데 약간 이제 내가 한 게 세계 최고야. 그러니까 그냥 써. 약간 이런 분위기를 가지신 분들은 사실은 살아남기 어렵죠. 두 번째 밸런스 게임을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직원 스타일로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꼼꼼한 완벽주의의 직원과 좀 떨어지지만 빠르게 일을 추진하는 직원. 두 가지를 한번 해볼게요. 완벽함 대 빠름. 자, 하나, 둘, 셋. 완벽함. 오, 이번엔 다르게 나왔습니다. 일단 빠름이 되게 중요한 건 맞아요. 마감일을 지켜야 돼. 근데 기업에서 이제
전략과 계획을 세운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꼼꼼하면 이게 3일 걸릴지, 일주일 걸릴지, 한 달 걸릴지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력은 거기에 배치를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대신 저는 뭘 걱정하냐면 고객이 받았는데 이게 좀 엉성하거나 아니면 수준이 낮거나 이러면은 스트레스를 받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완벽한 걸 더 좋아합니다. 완벽한 거에 대한 일정 계획을 제가 세우고 그 수준과 범위만 설정을 잘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정을 커버 쳐줄 수 있으니까 네, 그 안에 네, 완벽하게만 네, 해라. 네. 아마 빠르고 완벽하게 하라는 대답이 나올 것 같긴 한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빠르고 완벽하게. 그게 최고입니다. 사실 뭐, 완벽하다는 것은 사실 뭐 어떤 정량적인 수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빠른 거는 수치가 있어요. 언제까지 했을 때 그 빠름을 따라올 수 있는가. 네. 저의 데드라인은 네, 다음 주 월요일이야. 근데 꼼꼼하신 분들은 네, 따라오다 지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데드라인 넘기기도 하고 아예 따라오지도 못하는. 그러면 나는 내 성향은 꼼꼼한 성향인데 월요일 못 맞춥니다. 라고 하면 고객이 원하는 날은 월요일인데, 네, 저 못 맞춘다 그러면, 숙제를 안 받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 스피드. 제 성향이 좀 그래가지고. 근데 스피드가 아무리 좋아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자기 역할을 했는데 그걸 가져와서 제가 검토를 하는데 제가 손댈 게 많다면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도와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꼼꼼함은 일을 할당을 한 거기 때문에 거기서 처리되기 원하는 그런 꼼꼼함. 결국 이제 꼼꼼함이 박사님께서는 일정을 맞추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하신 것 같고, 네, 이상주 대표님께서는 갑자기 일이 떨어졌을 때, 급하게 떨어졌을 때는 꼼꼼함을 좀 포기하더라도 빠른 게 필요한 상황도 있지 않나. 네, 그런, 결국 둘 다 중요한 걸로 결론을 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스타트업을 운영하시면서 직원이 이런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다. 제일 좋은 마인드의 직원은 어떤 마인드의 직원일까요? 저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야간해 줄 수 있는 직원. 네, 그런 직원이, 네, 저는 거기까지 바라지도 않고요. 그냥 자기가 받는 급여에 해당하는 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는 직원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 연구하시던 분들이 자기가 얼마큼 생산적인 일을 하는지 평가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논문을 오늘 한 편 읽었는지 두 편 읽었는지 그게 내일 얼마큼 가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오늘 쓴 시간이 얼마짜리 시간인데 내가 얼마짜리 결과를 냈는지는 계속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연구자 출신 분들은 좀 그런 거에 좀 서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대표님 하신 말씀이 참 공감이 되는 게,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예전에 연구원 처음 들어왔을 때 선배님께서 나랑 똑같은 생각하는 후배가 있어서 같이 일을 해주면 정말 좋겠다. 그거 없어요. 없죠? 없어요. 저도 지금 그런 없어요. 바람이 있긴 한데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정말 이상적인, 생각지도 못한 답변이 나왔는데 이상적인 직원인 것 같아요. 네, 어디에도 다행히 없는. 저희 회사는 대부분 직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뭐 있습니다. 좋으시네요. 아니, 너무 대회용 멘트 아니지? 네, 감사합니다. 그 직원들 뽑으실 때 어떤 방법으로 뽑으시는지, 혹시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지. 일단은 의사소통이 안 되시는 분은 저는 좀 배제하는 상황입니다. 예전과 다르게 요즘에는 좀 AI 기술이 많이 발전이 돼 있고 참조할 수 있는 자료도 많아갖고 어디서 내가 정보를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누구랑 협력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협력하는 과정이 얼만큼 원활한지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회사는 첫 번째는 의사소통 능력, 협업 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저희 회사는 인턴십을 좀 이용을 했는데요. 한 달, 두 달 이렇게 사용해 보면 그 친구가 얼마큼 성실하냐, 그리고 책임감 있게 일을 하고 있냐. 원래 인턴십 오면 그 학생들은 한 달만 버티면 되겠다. 나 방학 동안 용돈 벌어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뭐 그런데 걔 중에는 정말 내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인턴십 가운데 자기 개발하고 일도 도와주고 네, 눈치 봐가면서 네, 공부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단 말이에요. 그 친구를 받았다가 네, 6개월 뒤에 제가 졸업할 때 제가 전화를 해요. 그래서 한 명을 뽑았습니다. 네, 그 친구가 또 일을 또 되게 잘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직원에서 저희 같은 연구원으로 좀 넘어와서 이런 직원, 이런 성향을 가진 연구원은 너는 무조건 창업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해 줄 수 있는 분들은 어떤 분일까요? 일단은
자기 기술에 대해 애정이 너무 강하고 고집센 분들은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왜냐면 기본적으로 회사 잔고 아까 얘기했는데 잔고가 쌓이게 하려면 고객의 말을 듣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 자기 것만 되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면 그러면 사업이 영위가 잘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이 삶에 충분히 만족한다. 나 이거면 충분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여기 나오면 100% 네, 진다. 네, 백전 백패다. 하지만 내 삶에 뭐 도약을 하고 싶다. 내가 정치련 연구소의 안정보다는 정말 내가 해보고 싶은 게 있다. 그리고 나 이거는 자신 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창업하는 거는 네, 좋은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정말 제가 창업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창업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 창업하기 전에 예비 창업 패키지,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초기 창업 패키지, 지금은 글로벌 협업 프로그램, 또 지나면 창업 도약 프로그램. 너무 잘 되어져 있어요. 창업을 하고 나면 네, 투자 유치도 너무 잘 되어져 있는데 그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과제를 받고 하면 벤처 캐피탈한테 우리 회사의 IR을 돌려줘요. 그러면 회사를 또 방문해가지고 IR도 검수를 해주고 회사가 어떤지 방향성도 제안을 해주시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너무 잘 되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창업하는 건 너무 좋은 것 같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술 창업 지원해 주는 것들이 되게 프로그램이 많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에도 그 성공 확률이 아까 떨어지는 거 보면 진짜 힘든 길인가 봅니다, 네. 창업이. 바쁘죠. 그리고 보통 그냥 우리가 물건 파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만들어진 물건을 그냥 파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그게 이제 상대 기관,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른 기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우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부도 하고 만들어내 보고 팔아도 봐야 되고 이게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은 기술 창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 부담이 되게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연구원에서 대표님들처럼 창업을 준비하거나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이제 뼈가 될 수 있는 한마디 조언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창업을 할 때 반도체 후단 배기가스 처리하는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반도체 후단 배기가스 처리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창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시장이 좀 작다 보니까 더 큰 시장, 2차 전지 소재 시장을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피봇을 했거든요. 근데 피봇을 안 했으면 아마도 저희들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안 왔었고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됐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연한 마인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에 대한 유연함이 아니고 시장에 대한 유연함. 시장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 기술만 고집하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원하는 기술을 내가 만들어 줄 수 있냐, 내가 제공해 줄 수 있냐,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협업을 할 수 있는, 협상과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 그런 사람들은 창업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사실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이제 마케팅을 잘 하시는 분이 있고 누군가 기술 개발을 잘 하시는 분이 있고 각각 다른 역할을 맡아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협업을 해서 공통의 목표를 세우고 같이 잘 갈 것인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분은 창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인드, 자세. 그리고 가끔 보면은 이제 창업을 했는데 자기 것만 소중하고 자기가 모든 걸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연구소 창업을 하면 거의 C레벨이지 않습니까? 뭐 CEO든 CTO든 그러면 내가 많이 해서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한테 좀 많이 기회도 주고 아니면 나눠도 주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마음가짐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제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조언들을 좀 종합해서 한마디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방 대표님, 현장에서 아이디어를 얻어라. 이 대표님, 내 기술만 고집하지 마라. 연구원 창업하신 두 대표님 말씀 잘 들었고요. 회사가 이제 이 기회를 통해서 쭉쭉 커서 1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대기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